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단 현대차부터 시작을 하죠. 실적 좋게 나왔고, 그런데 오히려 급락이 나와서 왜 이러냐, 외국인과 기관들 왜 이런 매매 형태를 보일까 했는데, 오늘은 또 사면서 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뭐 오늘 특별히 달라진 게 있나요? 오늘 달라진 거는 이제 밸류업에 대한 종목군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다. 라는 것이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볼 때 자동차 산업만 놓고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현대차를 엄청나게 욕하고 왜 이렇게 안 가 했을 때가 이제 요 라인이죠. 이렇게 주가가 항상 15만 원대가 다 20만 원 나오면 또 통고개병 맞고 또 빠지고 이랬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도 사실 계속적으로 Q 물량이 늘어나고 증권가랑은 정반대의 움직임이었죠. 사상 최고치 실적을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던 이 주가가 요렇게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가 뭐냐면 밸류업입니다. 네. 요때부터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붙으면서 자동차가 드디어 기세를 뿜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대차와에 들어와 있는 이 엄청난 수급, 제가 작년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작년 수급부터 작년 11월부터 들어와 있는 게 현대차에만 3조 4천억 들어와 있고요. 기아까지 포함하면은 이게 상당히 좀 커지죠. 지금 한 두 개 합하면 거의 5조 수준이 되는데, 이 5조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의 8, 90%가 뭐 때문에 들어왔다? 밸류업 때문에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빠졌었던 이유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또 한번 피크아웃 얘기가 나왔고 실적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실적을 열어보니 잘 나왔어요. 근데 이미 빠졌으니까 되돌림이 별로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시큰둥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죠? 금융주들이 막 날면서 어마어마하게 막 상승 나오고 리포트들 쏟아져 나왔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가 밸류업 쪽에서 항상 대장 역할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장의 지위가 다시 한번 좀 붉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8월 말에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어느 정도 좀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사실 29만 9,500원에서 뭐 거의 반등도 없이 주가가 이거 23만 2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기술적인 되돌림이 나왔고요. 오늘 이렇게 좀 많이 빠지다가 반등한 종목군들, 혹시나 또 이제 밑에서 좀 횡보하다가 상승한 종목군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미국장의 흐름들과도 조금은 유사한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날 그 말씀하신 대로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심리가 또 바뀌게 된 외국인들의 심리가 네. 참 외국인들도 좀 변덕스럽다. 이건 시장이 좀 변화됐기 때문일까요? 투심이?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은 바뀐 것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목요일날 증시가 폭락이 나왔었던 거는 GDP가 예상치보다 너무 잘 나왔죠. 예상치가 2.0이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는 2.8이 나왔죠.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시장에서 GDP가 굉장히 예상치보다 강하다라는 거는 미국 경제는 지금 너무나도 세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당장 뭐 7월에도 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 기대감이 한껏 딱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경제가 너무 세고 고용도 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과연 또 급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물음표가 막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대거 차익 매물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다가 또 포드에서의 실적이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차 부분에서의 이런 부담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투심을 좀 악화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황이 지금 Q 부분에서 물량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면 미국 쪽에서도 지금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쪽에서도 사실 우리 현대 기아에서의 점유율 조금은 줄어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뭐 인도라든지 기타 시장이 열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자동차 시장이 별로 좋지 않구나라는 그런 센티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러면 자동차가 2년 내내 그 피크아웃을 이겨내고 실적을 계속적으로 좋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부분이죠. 왜 그렇게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가 현대차에서 좀 실적을 크게 향상시키게 된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을 하고 또 목요일에 영란은행에서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해당 부분에서 통화 가치가 강해지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달러 인덱스가 상대적으로 약해지겠죠. 그러면 워낙 강세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수출주에 있었던 현대차 입장에서는 Q는 지금 멈춰 있는데 이 P 부분을 강하게 만드는 환율이 떨어지는 구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수익성은 어떻게 보면 악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변수 포인트로 나온 게 뭐가 있냐면 트럼프 후보가 갑자기 피격을 당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확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을 축소하는 과정들을 나타낼 거고, 물론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면서 이런 조정을 하면서 충분히 좀 이렇게 요리조리 회피를 하겠지만, 그게 이제 법안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어쨌든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더 체크해야 되는 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각각의 것들이 실적이 이게 과연 유지가 될까라는 물음표로 이어졌고, 그럼 이번에는 피크아웃이 진짠가 보다 라는 시각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만 놓고 보고 현재 PER과 PBR만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주가이긴 하지만 이런 변수 포인트에 항상 좀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던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가장 큰 호재로 보고 있는 건 인도 법인 상장 이슈인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은? 요거 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도 이거 좀 봐긴 해야 되는데, 일단 IPO 쪽에서의 좀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요번에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발언이 좀 있었죠. IPO 관련된 이제 예비 서류를 제출을 했고, 현재 이제 인도증권거래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상장 일정 같은 경우는 이제 검토 일정이 언제 나온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는 올해 안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에 이미 공시가 나왔죠. 이거 제출했다라고 공시가 나왔고, 또 이제 이 주식 수 자체를 상당히 많이 17.5%면 엄청나게 많이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 2분기 영업 실적을 좀 자세히 보면은 현대차 9.5%, 네. 영업이익 이거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니야? 거기 기아는 13%가 넘어요. 네, 시야 기아는 엄청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뭐 테슬라보다도 더 뛰어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사실상 이제 요번에 요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이제 잠정 실적 공시에서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기아가 이제 작년부터 10% 넘어가는 부분이 부각되면서 이게 자동차에서 10%가 넘어가네 약간 요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업이익률 어마어마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내연기관차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쪽에서는 뭐 엄청난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요 보시면 이제 실적치가 굉장히 높죠. 그런 거에 비해서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랑은 조금 비교하는 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상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죠. 상황이 뭐 인도량이 일부분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사실상 자동차 쪽에서 실적을 뜯어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ESS라든지 기타 부분이 좀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동차만 딱 놓고 보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현대기아가 더 우세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고 현대기아는 내연기관차가 어쨌든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번에 이제 기타 다른 회사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차 쪽에서는 굉장히 실적이 좋았죠. GM 같은 경우가 내연기관차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을 줄이지 않겠다라는 부분에서 한때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Q 부분에서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전에 자동차랑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제품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차가격이 거의 다 뭐 제가 봤을 때
시작해서 한 1,000만 원씩은 다 오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할인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요즘엔 할인도 그렇게 많이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 자체를 굉장히 좀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피어 그룹들 보더라도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자꾸 그래서 지금이 피크아웃 아니겠냐 이런 걱정을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22년도도 그렇고 23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랬나요? 하여튼 매년 한 7, 8월을 기준으로 주가가 쭉 빠지기 시작했거든, 연말까지. 네. 이런 게 몇 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불안한 기분도 있긴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의 수급의 8, 90%를 차지하는 이 외국인의 흐름이 밸류업이라는 모멘텀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조금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지만 3분기, 4분기 때 정부에서 지속적인 밸류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중요한 건 ROE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될 텐데 지금 증권가에서 지금 요번에 조정을 매수 기회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수많은 리포트들 중에서 일부 리포트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증권가에서는 조정 매수 기회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제품 믹스 효과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 원가율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무너질 우려가 굉장히 적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얘기는 즉슨 실적이 꺾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순이익은 잘 나올 거고 순이익이 잘 나오면 다음에 이게 잉여 현금 흐름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그 재원 자체가 다시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자본으로 빠지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의 뭐 물음표가 계속 생길까라는 부분에 저는 X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별로 꺾이지 않는 상황이고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밸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이제 수소부터 시작해서 신시장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아까 얘기 나왔던 이런 남미 쪽에서의 뭐 트럭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소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큰 변수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인도 IPO가 연내됐을 때 그 이제 4위 시장이 열리면서 거기서 굉장히 좀 큰 수급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 흐름들을 또 생각해 보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상 뭐 약간의 이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아예 없다라고 볼 수는 없죠. Q가 빠지니까.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지켜볼 만한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고점 대비 29만 9천에서 23만 원대까지 빠졌으면은 사실상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 조정은 저는 충분히 받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화가 나실 수 있지만 신규로 이제 접근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일 확률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주주환원 정책 정부의 밸류업에 맞춰서 현대차가 지금 해오거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아직 베일에 쌓였기 때문에 현대차가 좀 잘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차가 IR 연내 행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이게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하는데 8월 28일로 지금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왜 기대가 되냐면은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재무 목표뿐만 아니라 전략 발표를 상당히 좀 강하게 발표를 하는 날이고 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반기 배당에서 분기 배당으로 바꾸고 자사주를 뭐 1%씩 소각한다라는 내용을 좀 굉장히 굵직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 이 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에 대한 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을 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적인 부분이 워낙 좋았고 그 시기 자체가 뭐 단순히 올해만 좋은 게 아니라 작년에도 좋았고 재작년에도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환원을 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정부에서도 충분히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 이제 베너핏을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여기에서의 좀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았으면은 충분히 이벤트에 대한 이런 수급이 쏠릴 확률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한 2, 3거래일 정도만 외국인들의 수급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상황들이 마련이 된다면 이 현대차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고, 또 지나고 나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헷갈리는 자리였지만 결국에는 다시 올라오네 하는 부분에서 그때 샀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또 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실적 기대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지 왜냐면 않아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전망이 꽤 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환율에 대한 전망이 지금 평균가가 1,430원도 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더라도 미국 경기가 너무 강해 버리는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현재 1380원 전후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환율이 고착화 부분들이 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1350원을 깨고 내려가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전망도 꽤 많거든요. 네. 그럼 환율이 지금 수준에서 한 2% 정도 더, 2, 3% 정도 빠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더라도 여전히 환율 단계가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효과가 빠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율 효과 진행이 되고요. 또 제품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 믹스에 대한 흐름들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이게 하이브리드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요 지금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가 각각의 지역에서 이제 어느 정도로 생산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요렇게 지금 내용들이 늘어나고 여기서 하이브리드 차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고부가 차량을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당 단가가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 현대차가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됐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꺾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Q가 일부분 조금 줄어든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은 상황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일단 Q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Q가 늘어나지 않았었던 주 요인 중에 하나도 고금리거든요.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리스라든지 아니면 할부로 사는 그 금액 퍼센테이지가 2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부로 하는 할부 금액이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Q를 다시 늘리게 되는 방향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Q 부분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현대차에 대해서는 참 괜찮게 지금 어쨌든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기아는 사실 영업이익이 13%니까 이거보다 더 좋지 않겠냐, 당연히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앞서서 제가 수급을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라 현대랑 기아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현대차가 움직여야 기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같이 놓고 보시면 현대차가 먼저 달려줘야 기아가 좀 쫓아오는 그런 흐름들로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이거 차트 두 개 동시에 띄워놓으면은 기아보다 현대가 항상 빨리 움직이고요. 그다음 수급적인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앞서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수급이 1조 3천억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가 3조 4천억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인기 테스트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도 영업이익률이 기아가 더 잘 나오는 걸 알아요. 근데 현대차의 수급이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 같은 산업군에 있고 같은 그룹주이긴 하지만 어디가 유동성이 더 풍부한지에 따라서 이 탄력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은 지금 현대 쪽으로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가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도 결국엔 현대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기아도 같이 포트 비중에 넣으셔가지고 저는 끌고 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 부품주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현대차, 기아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자동차 부품주도 움직였는데, 최근에 현대차, 기아가 빠질 때 거의 30%씩 부품주들이 빠져가지고 그렇죠. 들고 있으신 분들이
그냥 허걱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종목군들이 뭐 SL이나 뭐 화신 이런 종목군들인데 기본적으로 SL 같은 경우는 인도법인 IPO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이고요.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아 공장에 대한 부분에서 좀 이벤트가 있었던 회사인데 일단 수출입 데이터 HS 코드로 넣고 보면은 화신 같은 경우는 역대급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화신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면 저는 비중을 오히려 만약에 매매를 하고 계셨다면은 너무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확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수출입 데이터에서 넘버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시간상 그 HS 코드 부분을 찍어 오진 못했는데 아마 찾아보시면은 HS 코드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버가 나오는데 주가는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조지아 공장에 대한 이벤트가 사라졌냐? 아니죠. 그럼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나온데 바뀐 거는 수급이 빠지면서 주가가 억울하게 눌렸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그 모멘텀이 부각이 될 때 넘버까지 보여주면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전 고가 부분들 적어도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기회를 한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가격이 12,000원, 11,000원일 때 목표 주가 18,000원짜리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 모멘텀 베이스 무너진 거 없는데 수급발, 이 수급발로 좀 주가가 눌렸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S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SL 같은 경우도 이게 램프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요거도 수출입 데이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화신만큼은 아니지만 SL도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무너졌다라기보다는 모멘텀이 일부 시장에서 소외되는 부분에서 단기 차익이 나왔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되돌림이 나오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것도 이거는 그 화신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적어도 요 4만 원대 초반까지는 한번 기회를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한 10% 이상의 상방을 노려놓고 이제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품주들도 사실은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부품주 쪽에서 이제 좀 고민되는 게 뭐 HL 만도라든지 뭐 이런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거든요.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해당 종목군들은 상승력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에 대비했을 땐 조금 더 더디게 나올 확률이 있어요. 덩치가 좀 더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종목별로 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SL은 인도법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화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미국 조지아 쪽 이벤트가 터졌을 때 포커스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종목을 나눠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자동차주들 그리고 부품주도 그렇고요. 네. 급락이 좀 나왔는데 이것이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일어나는 반등 이것이 일시적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지는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보유의 관점으로 가져가야 된다. 네, 저는 충분히 좀 모아가신다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우리나라가 실적이 정말 이 밸류에 잘 적용이 안 되는 좀 답답한 시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출입 데이터 잘 나오고 모멘텀이 터지면 한 번씩 좀 움직일 때 또 세게 움직여주는 또 맛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 그리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뭐 상장 폐지나 이런 위험이 없잖아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한 마음 가지지 않으시고 차곡차곡 모으시다 보면은 이게 어느덧 굉장히 큰 자산이 되고 계단씩 우리 자산을 좀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좀 좋은 요인으로 될 거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